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요,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수상한 것 같아요. 테슬라와 같은 공격수가 필요한 장세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테슬라의 글로벌 지배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세에 올라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객과 윈윈하는 테슬라 보험 충전 인프라 향상된 오토파일럿 지속 확장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마감 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다만 나스닥이 1.43%로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보합권이었는데 그래도 기술주는 오른 하루였고요. 오늘의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은 내마녀의 날, 즉 주가지수 선물옵션과 개별 주식 선물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도래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하죠. 이런 파생 상품들의 움직임이 본장의 움직임을 크게 만들었던 하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이 시작되기 전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 주최한 글로벌 달러 자산과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역시 2%로 되돌리는 일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FOMC 회의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물가 인상과 관련돼서 챙겨보고 필요하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얘기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날 컨퍼런스에 따르면 글로벌 CEO 750명 중 60% 이상이나 12에서 18개월 내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저 역시 향후 17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과 궤를 함께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한 12에서 18개월 정도 남았으면 그동안에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것도 예상이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 자, 이럴 때일수록 좋은 주식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크게 성장할 만한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눈여겨볼 점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보시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시죠? 110불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최근에 연준에서 강력한 물가 인상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글로벌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대열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엑스모빌도 5.77%, 쉐브론도 4.57% 떨어지면서 기술주와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기술주는 테슬라도 1.7%, 아마존도 2.47%,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각각 1% 넘게 오르면서 오늘 하루 그래도 선방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시계열을 넓게 가져가면서요.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봉 하나하나가 한 달을 뜻합니다. 나스닥은 지금 한 800포인트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50개월 봉 선에 지금 다 있습니다. 50개월 이게 만약에 중간 조정이라면 대부분 이 파란색 선 50개월 이동 평균선에 닿으면은 큰 반등을 보여주었던 게 나스닥 주가 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때는 완벽한 경기 침체였다고 할 수 있겠죠. 경기 침체 때는 50개월 선이나 120개월 선이나 다 하락 이탈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면 나스닥이 못해도 여기 보시면은 120개월 선이 7200 선에 있거든요. 7200 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저 역시 너무 크게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경기가 실물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고요. 몇몇 이제 미국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경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실업률도 사상 최저치나 다름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7,200까지 떨어진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중간 조정이라고 치면은 한 지금 선에서 한 10,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그래도 반등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보면 테슬라는 오늘 650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한 주를 뜻합니다. 이 봉 한 개 한 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짧은 반등이 이어진다면은 한 760선까지는 다음 주에 한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뭐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그러므로 뭐 더 하락한다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현재 600에서 650불 사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주가는 상당히 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600 밑으로 하락 이탈하는 정말 뭐 충격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 잘 모아 나가시면은 향후에 큰 수익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장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7개월 넘게 지금 거의 하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베어 마켓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뭐 최근 6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역시 에너지 주식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모빌도 40% 이상 오르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주도주는 역시 전쟁이 일어나면서 방위 산업이라 할 수 있겠죠. 록히드 마틴도 이렇게 안 좋은 장세에 17%라는 좋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역시 경기 방어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 이쪽에 통신주는 뭐 그렇게 큰 성장을 보여주진 않지만 뭐 좋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계속해서 좋은 배당을 주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헬스케어 주식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뭐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 뭐 콜라라든지 담배라든지 가격이 올라도 끊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노란색 박스 춘 곳이 뭐 잘 오를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랑 방위산업은 좀 경기 방어주에서는 벗어나지만 어쨌든 유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뭔가 변화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업종별 상황을 살펴보면 그거를 잘 알 수 있겠는데요. 뭐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핏빛으로 물들려 있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또 많이 빠졌었죠. 하지만 유독 뭐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보다 더 많이 빠진 주식이 있어요. 바로 에너지 주식입니다. 뭐 오늘 유가도 많이 하락한 것도 있지만 뭔가 반전의 시작이지도 않을까 한번 의문을 한번 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엑스모빌과 쉐브론이 각각 뭐 한 15% 이상 빠지는 한 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2%, 애플도 4%, 구글 3%, 아마존 3%, 테슬라 한 6%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너지 주식들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친다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나스닥 기술주가 선방하는 모습이 앞으로 다른 장세를 예고하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엑스모빌이 예를 들어 테슬라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잘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발발했던 시점이 2022년 초니까 전쟁이 발발하면서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주식 사이가. 자, 위에는 엑스모빌이고 아래는 테슬라입니다. 다만 엑스모빌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방금 전에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에너지 주식은 지고 테크 쪽으로 기우나라고 한번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역시 이분 때문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앞으로 또 행보를 보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뭐 최근 한 7개월간, 6개월간의 이런 중기적인 장세의 모습을 보면 역시 유가에 따라서 업종별 움직임이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에너지 주식, 뭐 방위산업 주식이 좋고 유가가 떨어지면 나스닥 대형주 쪽에 좀 더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유가의 움직임도 연준이 어떻게 크게 컨트롤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연준이 강력한 긴축을 한다니까 최근에 유가가 빠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분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주식시장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하반기에 전쟁이 끝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유가 관련된 업종들보다는 테슬라 같은 테크 쪽 주식들이 정말 강력하게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증시 상황은 최근에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있었죠. 대한민국 축구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깨질 대로 깨졌어요. 뭐 5대1이라고 하면은
역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엄청나게 공격으로 나서야 되겠죠. 이미 이렇게 벌은 이상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런 대한민국 축구팀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의 수비수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필수 소비재, 식품, 유통, 보험, 생필품, 제약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주식에서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와 같은 공격수는 뭐 IT, 자동차, 임의, 소비재,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격수가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미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수가 치고 올라갈 룸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코로나 장세 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 3월 달을 보자면요. 그때 테슬라 주식의 차트를 보면 테슬라가 200불을 찍었다가 70불까지도 하락했어요. 정말 뭐 60% 가까운 큰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1년도 안 돼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70불에서 900불까지 뭐 10배 넘게 급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깨질 대로 깨진 급락 상황에서는 역시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공격수를 통해서 크게 많이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역시 공격수가 빛이 난다. 테슬라, IT 대형주들이 뭐 큰 힘을 한번 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요, 토끼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좀 전에 이러한 급성장이 언제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뭐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느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느리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토끼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거북이처럼 느리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현재 미국 증시, 유럽 증시보다는 상해 종합 주가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좋은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이거 다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이 이렇게 계속 빠지는 동안 최근에도 3주 연속 나스닥은 빠졌고 유로스톡도 3주 연속 빠지고 있는데 상해 종합지수, 심천 종합지수, 중국 주가 지수는 이렇게 잘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뭐 투자하다가 좀 지친다 싶으면 중국 증시에도 일부 자기의 자산을 올로케이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흐름이 반전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한번 정해진 추세는 뒤바뀌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상해 종합지수,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 많이 더 연동이 되는 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해 종합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 주가지수도 꽤 이제 또뭐 반전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5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해 주가 지수,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반전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 같은 주식은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전기차의 스탠다드를 만들면서 크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 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에는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단계 ADAS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선을 유지해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면서 속도 조절하고 뭐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향상된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일부 FSD에 포함된 기능이 바로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능을 글로벌에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고객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용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토파일럿은 이거를 두 번 딱딱 이렇게 당기면은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Enhanced Autopilot, 그러니까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글로벌에 좀 확장을 해달라라고 하는 고객의 의견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OK라는 사인을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FSD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 뭐 미국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의 기능만 좀 가져와서 우리가 싸게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글로벌적으로 좀 확장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OK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향상된 오토파일럿의 기능은요, Full Self Driving, 그러니까 FSD에서 신호등 정지, 시내 자율주행 기능을 제외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호등도 파악하고 시내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되면 FSD 베타랑 똑같은 기능인데요. FSD 베타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외하고, 자, 좀 더 운전자의 편의성을 향상하는 기능들이 추가됐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Navigate on Autopilot,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인식을 하면서 오토파일럿을 하는 거죠. 주로 고속화 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활용성이 높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오토 레인 체인지가 있습니다. 앞차가 뭐 좀 막힌다 싶으면 옆차로 자동적으로 차선을 전환하는 기능이고, 뭐 자동 주차 기능,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까지 차가 직접 모시러 오는 서먼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인데요. 이런 기능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돈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에実施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SD의 거의 반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KR 사이트 여기 보이시죠? 우리나라 사이트에는 벌써 형성된 오토파일럿 기능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EAP라고 하더라고요. 어드밴스드 오토파일럿. 그래서 450만 원에 이 기능이 추가되었고, 보시면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900만 원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FSD 베타가 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도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어요. 그 기능의 이 기능들, 그러니까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 450만 원에 해당하는 기능만 우리나라에서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이것을 구분을 지어서 서비스로 제시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절반 가격이라면 충분히 많이들 채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뭐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기능은 북미에만 적용이 되고 있죠. 미국과 캐나다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기타 외의 글로벌 지역을 위한 배려인 것 같지만은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수익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와 테슬라 모두 윈윈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겠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뭐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에도 지금 같이 출시를 했고, 향후에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핸들이 위치하고 있는 뭐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함께 출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을 해서 이제 이런 국가에도 출시를 한다는 거고요.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30%나 급락을 하면서 테슬라에게도 특히 2분기 순이익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4천억에서 4,4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테슬라 순이익의 한 10% 정도 됩니다. 분기 순이익의 10%니까 EPS로는 한 약 0.25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추가하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 순이익의 손실에 따른 부분을 만회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뉴스로도 좋은 뉴스가 있는데요. 테슬라 보험이 네바다에까지 진출하면서 한 10개 정도까지, 미국의 10개 주까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으면 현재 이제 25%의 지역을 커버한다고 할 수 있겠고, 미국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전체 인구 중 약 36.5%,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이제 커버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뉴스죠. 이제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뭐 자동차 수익뿐만 아니라요, 서비스 보험 수익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진율은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보험을 통해서는 뭐 20%에서 40% 월 보험료를 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가장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면 60%까지나 경쟁 보험사 대비 보험료를 절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월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안전 등급을 올리면 이렇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능동적인 안전 운전을 장려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사회적으로도 좋은 거죠. 사고가 덜 나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보험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안전 점수를 체크한다는 거는 사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주 좋은 윈윈 시츄에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미국의 25%에 달하는 미국 지역을 이제 커버한다고 할 수 있고, 인구로 따지면은 36.5%를 커버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테슬라 보험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미 쫙 깔려있는 슈퍼차저를 비테슬라 유저에게도, 그러니까 폭스바겐, 뭐 현대, 아이오닉 5, EV6 이런 차량에도 개방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비테슬라 슈퍼차저 사용 국가들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뭐 이렇게 국가들이 있고요. 추가 사용 가능한 국가는 이제 덴마크, 핀란드, 독일, 럭셈부르크, 스위스까지 이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뭐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이 큰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뭐 이태리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테슬라는 현재 3만 5천 개에 달하는 슈퍼차저 스토어, 이렇게 이걸 스토리라고 하고 있네요. 뒤에 보이시면 이 충전기 3만 5천 개를 글로벌에 쫙 깔려 놓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회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친환경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세계를 전환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이런 회사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회사 10년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면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은 매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